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핫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고양썰전입니다. 고양썰전 2회 시작하겠습니다. 전 먼저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시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연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고양신문 이성호 기자입니다. 고양썰전 2회는 주제를 고양시의회 음주운전 사건으로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올해만 2번이나 있었어요. 올해가 반도 안 지난 상황에서 2번이나 있었으니까 33명의 시의원들 중에 음주운전을 2번이나 이제 하셨는데, 이 부분 굉장히 시민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당의 두 의원님들이 나오셨는데, 민주당, 한국당, 네. 지금 두 의원분들이 그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셔서 대변인 성격도 있습니다. 두 의원분들이 이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사과 먼저 하시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다음에 자꾸 이런 일탈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근절 대책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네, 시민 여러분 거듭 송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진중하게 의정활동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말하지 않고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금석 삼아서 저희가 조금 더 자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의원님들 사과하셨는데 이 사건을 잠깐 브리핑해 볼게요. 첫 번째 사건은 1월 1일 날 있었어요. 새해 첫날 있었고, 민주당 최우석 의원님이 오후에 아침에 술 드시고 잠을 주무신 다음에 오후에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셨어요. 중앙분리대를 이제 들이받았고, 측정해보니까 이제 면허 취소 요건이었고, 최근에 있었던 일은 한국당 김한규 의원인데 5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서 집까지 왔는데, 집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시고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하다가 집까지 올라가셨는데, 어떤 시민이 이제 이걸 보고 음주운전 의심이 들어서 경찰한테 신고했고, 경찰이 면허 취소까지 측정값이 이렇게 나왔죠. 이런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탈당을 하셔서 무소속이 되셨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이셨던 최우석 의원님께서 새해 1월 1일 날 새벽에 해돋이 행사 때 참석하셔서 뒤풀이 개념으로 이제 시민분들이랑 막걸리 한두 잔 이렇게 하시고, 아침에 드신 거네요? 네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본인은 또 이제 깨서 가시려고 한숨 주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셔서 운전을 하셨는데 이제 깜빡 졸음운전으로 이어져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던 사고죠. 네.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본인만 있었고 동승자는 없었고요. 네. 김한규 의원은, 김한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이, 여성 대리기사분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는 안내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김한규 의원님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이제 보내드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내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취침 준비를 다 하고 계신 상황에서 경찰이 집까지 찾아오셨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드렸는데 그때 이제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래도 시의원들이 이렇게 자꾸 일탈행위를 해서 되겠느냐라는 건데, 그 징계 결과가 최우석 의원님 거는 나왔죠. 1월 달에 했던 거니까, 시의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 윤리특위죠. 윤리특위를 꾸렸는데, 출석정지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선빵망이라고 기사를 많이 이제 내보냈었는데, 당시. 근데 김한규 의원은 아직 지금 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성명서만 냈어요. 이제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이제 윤리특위를 꾸릴 거죠. 앞으로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려지겠죠, 당연히. 최우석 의원만 하고 김한규 의원님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결과가 솜방망이 징계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계속 이런 일이 지방의회에서 발생하는데 징계는 제대로 안 하고 제명까지 못 하느냐. 뭐 제명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애천군에서 이제 해외 연수를 갔을 때 크게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명됐는데 그때는 뭐 여론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법상 예.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명, 가장 강도가 센 네. 제명, 의원직 박탈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강도가 강한 것이 최대 30일 출석 정지, 예. 그 다음이 공개회의 경고, 그 다음에 공개회의 사과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명과 출석 정지 사이에 갭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이제 지방자치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성규근 의원님과 제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이제 징계를 4가지만 두는 것은 고양시만의 특별한 사안은 아니고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우석 의원님 사고 때도 한국당이나 뭐 정의당, 바른미래당까지 이제 성명서나 논평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하셨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겠다라는 차원으로 윤리특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예.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태였죠. 그런데 특위를 열고 현실적으로 정황을 살펴보고 또 제도를 이제 적용해 보려 하니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예, 이제 제명은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 징계가 필요했는데 그 다음 징계가 너무 약했다.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윤리특위 내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약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윤리특위가 그때 당시에 한국당하고 정의당 의원들로만 구성됐었기 때문에 야당으로만 구성되었죠. 예, 민주당 의원인 그 최우석 의원을 좀 강하게 징계하자라는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네. 결과가 그렇게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멋쩍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사안을 꼼꼼히 지켜봤더니 예, 그럴 만한 제명까지는 힘들었다. 네, 뭐 제명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었고 그 다음 징계를 예, 결정하게 된 그런 대신 이제 결과였던 출석 것 같습니다. 정지뿐만 아니고 사과까지 같이 뭐 2개를 한꺼번에 이제 징계를 내린 것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례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례적이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제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징계를 다 네. 받았죠. 예. 경고까지 포함해서 다. 예, 그랬죠. 제명 다음에 어떤 징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반 공무원들은 감봉이라든가 정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시의원들은 없느냐?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제도적인 보완 측면에서 뭐 감봉, 정직,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출석 정지도 저는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3개월, 뭐 2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단서 조항으로 회기 동안에 출석 정지를 그렇죠. 명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효적인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이미 오랫동안 그러니까 존재해 왔고 그것에 대한 보완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해 왔는데, 그럼 지방의회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로 이렇게 자문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을 교훈 삼아서 우리 고양시 의회 차원에서 직접 당사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뭐 한국당, 정의당 모든 당에서 함께 협업해서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뭐 촉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필요가 있다. 징계안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달라고 네. 국회에 촉구를 네네. 저희가 저희들을 단죄하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들을 스스로 한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의회 차원에서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도 못 만들잖아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국회에다가 요구하겠다. 우리를 더 달게 처분해다, 징계 달라. 물론 이제 그 적용은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맞습니다. 뭐 한국당도 동의하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조금 사회자분께서 억울한 부분이 두 분 다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억울한 걸 떠나서 이런
공직에 있는 선출직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제도에 담아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한국당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송규근 의원님과 제가 대표 발의해서 꼭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 만약에 촉구 결의안이 정말 통과된다면은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를 더 달게 징계해달라, 처벌해달라라는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덧붙여서 저희들 공직자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 시민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 예. 기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 높이고 지금 뭐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운전대를 잡는 것, 그리고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운전대를 잡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현실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저희 시의원들은 달라야 됐거든요, 사실은. 예. 예, 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종을 좀 울리는 계기도 또 좀 삼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일은 잘못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제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하니 굉장히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변화한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데 시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계속 거론돼요. 근데 앞으로도 거론될 것 같아요. 어떤 일탈행위들을 했을 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도적인 방안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하고 또한 스스로도 당 내에서도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더 강하게 좀 제재를 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지의원이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방의원들의 일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시민들께서 정치 혐오 그리고 의회 뭐 무용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좀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당내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한국의 어떤 정치 제도 문화의 기틀 아래 당원이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격 검증의 과정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 토론회라든가 정견 발표라든가 그래서 보다 준비된 후보들,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한 이제 징계가 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복되는 경향도 있죠. 징계를 의회 차원에서 못하고 지방자치법 내에서 못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내에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좀 내려놓는 뭐 세비 반납이라든가 스스로를 다음 회기 때는 내가 좀 쉬게 참석하지 않겠다, 자숙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발적 징계 같은 경우는 예. 말 그대로 자발적이다 보니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당사자가 되는 의원님께 맡겨야 되는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 자발적인 것도 있는데 당내 징계도 있을 수 있죠. 당내 징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징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각 당에서 취해야 되는 문제죠. 각 당에서 취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현재까지 김한규 의원님에 대해서 징계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아직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모든 결과가 나오면 당에서 올바른 잣대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결과가 나온 뒤에 좀 사건이 잊혀졌을 때 하는 거는 약간 그 정치적으로 피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우석 의원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음주 사고라는 팩트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줬지만 그 내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정상 참작의 요지가 예.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예. 김한구 의원님도 이 정상 참작의 여지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건에 대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음 회기에서 윤리특위가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예정인데요. 저희 민주당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다음 회기가 6월 17일 17일부터 네. 그렇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주차장 내 음주운전의 범주로 법과 함께 법의 인식과 함께 넣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처리하느냐는 항상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윤리특위에서 이렇게 주차장 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잣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6월 4일 날 성명서에서도 냈던 바와 같이 이제 한국당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출당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들. 음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한국당이 또 대처하는가도 사실은 이제 타당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다. 네. 예. 그렇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우석 의원님 사건이 있었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결과가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여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강도를 의회에서 정하는 데 있어서 예. 두 번째니까 더 강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사안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상 참작 요지의 그 디테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감정적인 대응은 시민분들께서 정치인에게 정치적인 질타를 하실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의회 내 징계에서 감정적인 대처는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를 좀 대변해 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 음주운전 사건 뭐 이렇게 좀 결론 짓기로 하고요. 두 분이서 다시 한번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죠. 네. 예. 다음 얘기하세요.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긴 소름 깔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정말 진중하고 또 진중하고 다른 일반 시민보다 더 엄중하게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의정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심려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이번 일이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된다고 해서 정치 혐오나 무관심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이런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귀결되는 것은 가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채찍질 해주셔서 저희들 제대로 된 일꾼으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런 사건들이 정치 혐오로 이어지는 건 저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더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시의회는 시정부를 감시하고 시민들은 또 시의회를 감시하는 또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고향설전 2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좋아요는 행복입니다.